네, 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쫙 껐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는 높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강하다 이러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또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당장 금리 인상은 없는데 네. 금리 인하도 어렵다. 딱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엄청 노력했다라고 애쓰는, 네.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질문했을 때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적으로 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주거비 그리고 이 렌트비,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좀 안도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뭐 장중 흐름들이 좀 크게 변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 더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요.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페드워치나 이런 쪽들을 보신다면 11월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처럼 이런 얼어붙은 심리가 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물가 지표는 봤지만 물가는 쉽게 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네.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예, 우리는 맞습니다. 경제 지표 보고서는 어떻게 네.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자주 들으면 또 피로도도 있을 네. 법한데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고요. 우선 시장에 주목했던 건 대차 대조표 네. 축소입니다. 네. 그런데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비둘기파적이네 이렇게도 느끼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네, 어떻게 그 보여지나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원래 상한 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매월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예. 최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금액이 밴드를 설정한 밴드를 거였죠. 설정한 거죠. 예. 그래서 950억 달러를 매달 이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채 쪽을 600억 달러였던 게 이것을 250억 달러 줄이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350억 달러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흡수하던 속도나 강도를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 흐름들이 조금은 말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단기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좀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깔리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흐름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듯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나 아니면 물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QT를 좀 테이퍼링, 축소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물가 네. 아니면 고용시장 이게 좀 말을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 거죠. 맞습니다. 네, 큰 축에서 그렇게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게 미 국채 2년물입니다. 네, 전일 5%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네. 좀 주저앉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수준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은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차는 여전히 2% 그 수준이 될 건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낮추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죠. 부장님의 분석은 어떻게 쉽지 되시는지요? 않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원화는 굉장히 약세를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조금 시장은 외환 시장 쪽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7월이라 하더라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CPI, 6월 PC 정도까지는 보고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은 금리 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림이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만약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출도 굉장히 견조하게 물론 움직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더 위험 부담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는 못할 건데 어쨌든 네. 경제 지표는 좀 확인할 게 있고 맞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한 7월 정도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점이나 이런 걸 발빠르게 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본 상황이고요. 엔화 가치 변동성도 꽤 커요. 무슨 당국의 개입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FOMC 전후로 해서 엔화가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러당 이제 158엔에서 153엔으로 또 쭉 네. 떨어지는. 네. 근데 이건 엔화 강세로 다시 표현해서 네, 떨어지는 걸 위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엔화는 좀 과격하게 움직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가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전망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엔 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 BOJ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라고 걱정했던 포지션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또한 연준의 스탠스 좀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엔화 BOJ 스탠스도 있었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후퇴했고 시장은 이를 더 많이 반영했죠. 연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엔화 약세는 좀 진정되고 오히려 엔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엔화 강세에 베팅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흐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과격하게 그리고 좀 과도하게 후퇴된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그리고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고 달러가 좀 안정되면서 좀 되돌림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월 FOMC가 이 전환점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지표 그리고 5월 15일 날 있을 CPI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날 CPI는 3개월 만에 헤드라인 CPI가 반등세를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코어 CPI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4월, 5월, 6월쯤에는 좀 물가라든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4월 달에 세수를 납부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2분기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한 번까지 금리나 후퇴된 금리나 컨센서스가 2번 정도, 좀 많으면 3번 정도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시장에서는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랑 지금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정상화되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을 면밀히 봐야 할 이유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채권 시장 하시는 분들도 주식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기업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네. 관문을 뚫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5월 중순에 CPI 지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님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